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분해 그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수분해 공식을 들여다보시면 3차까지 인수분해 아주 간단한 건 나와 있지만 3차식에서 복잡한 인수분해라든가 혹은 4차 이상의 다항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공식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인수분해는 이렇게 3차 이상의 다항식, 즉 우리가 이 3차 이상의 다항식을 고차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고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겠죠? 인수정리는 뭐냐면요. 다항식 fx가 있을 때 f의 알파가 이꼴 0을 만족하는 알파. 즉, 이 f의 알파가 0 된다는 것은 요 놈이 뭐였어요? 바로 x-알파로 fx를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치? 이건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죠? 그럼 그 나머지가 0이 됐다는 얘기는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 f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알파 그 다음에 몫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qx라고 둘까요?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나머지는 0이 되겠죠? 나머지 0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f의 알파가 0을 만족하는 알파 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면 이 fx가 x-알파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인수정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수정리가 왜 인수분해에 필요하느냐? 보세요. fx를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qx가 인수분해 공식으로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혹은 qx가 여전히 고차식의 복잡한 고차식이라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qx에서 또다시 x-베타라는 인수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또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인수정리가 인수분해에 이용되는지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본다면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f의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결국은 이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이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옆에 qx꼴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qx가 뭔지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인수분해를 진행을 할 텐데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니까 이 1차식에서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조립제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1, 4, 1, 마이너스 6 요거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나눠보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6 더하면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했을 때 조립제법을 해보면 당연히 나머지는 0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때 몫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놈이 되는 겁니다. 요놈. 맞죠? 요놈이 몫인데 그게 바로 qx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다시 쓰면 x 플러스 3에 이걸 조금 옮겨야 되겠네요. 자리가 모자르겠네. x 플러스 3에 뭐가 됩니까? 요놈이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다 쓸게요. 요놈은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만 인수정리로 찾아낸다면
이 QX를 인수분해하는 건 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든 아니면 한 번 더 인수정리를 이용하든 그런 식으로 계속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바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F의 마이너스 3이 0 된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려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지만 사실 실제 문제에서는 이 식만 딱 주어질 거 아니야. 요 식만 딱 주어지고 인수분해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이 알파 값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찾아낼 건지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찾냐 하면 여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f의 알파 이퀄 0을 만족하는 알파의 값을 찾아낼 때에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fx의 최고창의 개수의 양의 약수 분의 fx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 중에서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 넓은 데로 옮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데로 왔고요. 예를 들어 이 fx라는 놈이 ax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놈은 x, 뭐 여기를 x라고 하지 말고 cx라고 할까요? 여기를 cx의 n-1승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상수항 d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ax 플러스 b와 이렇게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최고차항은 x의 n차가 되면서 그 개수는 a 곱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쭉 전개해봤자 상수항은 b, d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누가 주어지냐 하면 바로 요 놈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 놈이. 문제에선 요 놈이 주어지고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거고요. 만약에 ax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갖는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f의 f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꼴 0이 되는 거잖아. 이때 이 마이너스 a분의 b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ac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bd입니다. 따라서 뭐라고 그랬냐면 ac의 양의 약수 중에 하나와 그 다음 bd의 양의 약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놈으로 분모 분자를 삼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a 곱하기 c니까 분명히 얘의 양의 약수 중에는 a가 있을 거고요. 물론 a가 음수일 수도 있지만 뭐 절대값 a라고 해볼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bd의 양의 약수 중에는 반드시 b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a분의 b라는 분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놈은 어쨌든 양수일 테니까 앞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이놈으로부터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의 양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를 가지고 얘를 찾아낼 수 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fx가 뭐라고 주어졌을 때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x-6으로 주어졌을 때 이놈을 인수분해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되니까 141-6이라고 개수들을 쫙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냐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도록? 맨 마지막에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하는 여기 알파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6이니까 1의 양의 약수는 1밖에 없죠. 그럼 1분의 그 다음에 6의 양의 약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의 양의 약수니까 1이나 2나 3이나 6이니까 될 수 있는 후보는요. 뭐 분모가 1이니까
여기가 1와도 되고 2와도 되고 3와도 되고 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2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3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6. 이거 8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왜? 8개를 다 대입해보면서 맞는 걸 찾아야 되잖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 개수들의 합을 보는 겁니다. 물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지만 개수들의 합을 보면요. 개수들의 합이라는 건 결국 x에 이꼴 1을 대입했을 때 개수들의 합이 나온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 개수들의 합이 다 더하면 0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들의 합이 0 됐다라는 얘기는 x가 1을 대입했을 때 f의 1이 이꼴 0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는 x-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할 때는요. 항상 개수들을 싹 다 더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요. 0이 되면 이 자리에는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0이 됐으니까 자 볼까요? 1, 1, 5, 5, 6, 6, 0 끝났죠. 그러면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결국 x-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나머지가 아니라 이제 몫이. 그런데 이놈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놈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놈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봤던 대로 우리가 8개의 값 중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나머지 인수들을 보더라도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를 찾아야 되는데 그놈은 여기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을 찾아야 되는데 그놈은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차항의 양의 약수 분해 상수항의 양의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놈 중에 하나를 요 자리에서 넣고 이 0이 나머지가 0이 되게 남은 되는 값을 찾으면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 8개 값을 다 대입해서 찾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뭘 해라? 이 개수들을 싹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지 확인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개수들 다 더해서 0이 안 되면 어떡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6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경우에도 조립제법을 써야 되니까 일단 개수들을 다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니은자 그려주시고요. 마지막에 남는 놈이 0이 되도록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개수들 다 더하면 뭐가 돼요? 0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이 아니란 뜻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데 또 한 가지 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짝수번째 개수죠. 홀수번째 개수들이 1과 11이죠. 그 다음에 짝수번째 개수들은 6과 6입니다. 따라서 이 홀수번째 개수들의 합과 짝수번째 개수들의 합이 똑같은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왜 보냐면요. 이 짝수번째 개수들의 합과 홀수번째 개수들의 합이라는 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상황을 나타내 줍니다. 즉 x의 홀수 차수들은 마이너스 1이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의 짝수 차수들은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놈은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11 플러스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짝수번째, 홀수번째를 나눠서 보면 홀수번째, 요놈이죠, 요놈.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번째는 어떤 식으로 나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기 전에 개수들이기 때문에 이놈들은 그냥 요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관계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 홀수번째 개수들의 합과 짝수번째 개수들의 합이 똑같다면은 이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질 거기 때문에 예, 이 전체 결과,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전체 결과는 이퀄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이렇게 계산해보면 왜 개수들을 홀수번째 개수들과 짝수번째 개수들의 합이 똑같을 때 f의 마이너스 1이 0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6, 6,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은 반드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몫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렇다면 뭘 해보냐면 첫 번째 개수들을 다 더해서 0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1이 들어가고 그 얘기는 곧 x-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이 개수들을 주르륵 써놓고 홀수번째 등장하는 개수들의 합과 짝수번째 등장하는 개수들의 합을 보세요. 그 두 개의 합이 서로 같다면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웬만한 인수분해 문제들이요. 요 두 개 중에 하나에 걸려요. 거의 50% 이상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에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둘 다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 2 넣어보시고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알겠죠? 물론 요 후보들 중에 2가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없다면 안 될 일이지만 우리가 일단 2나 마이너스 2 넣어보면요. 거의 90% 이상이 걸립니다. 선생님 말 믿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해볼 거는 1과 마이너스 1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개수들의 합이 0 되는가 혹은 홀수번째 개수와 짝수번째 개수들의 합이 똑같은가로 판단하시고요. 그 둘 다가 아닐 때에는 2나 마이너스 2 넣어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그제 가서 우리가 이 후보들을 골라낸 다음에 이 후보들을 하나씩 대입하면서 찾아내시면 된다라는 게 됩니다. 알겠죠? 다시 교재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를 풀어볼까요? 요 놈을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을 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쭉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놈이 누군지부터 찾아내야 되는데 자, 개수들 다 더했더니 0이 안 되죠. 그러면 두 번째 해볼게 홀수번째 개수들의 합과 자, 요 놈과 요 놈, 그 다음에 짝수번째 개수들의 합을 보는 겁니다. 요 놈과 요 놈. 그런데 이 녹색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4고요. 보라색끼리 더해도 마이너스 4니까 합이 똑같네. 그럼 여기 누구 들어간다고? 마이너스 1 들어간다고. 이거 봐요. 거의 반 이상이 걸린다 그랬잖아. 그지? 1, 그러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6, 0 정확하게 됩니다. 그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몫이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놈은 인수분해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놈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됐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수분해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걸 보시고 그렇다라면 그냥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공통부분이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하시면 되고요. 공통부분이 없으면 복 2차식인가 보시고 복 2차식이면 x제곱을 t로 치환하거나 우리가 배운 대로 a제곱 빼기 b제곱의 꼴로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 2차식도 아니다. 그럼 문자가 2개 이상이냐? 이걸 보시고 차수가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아니다 싶으시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규칙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다고 하더라도요. 이 규칙을 매번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가장 좋은 건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감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빨리 되지 않으면요, 인수분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인수분해가 궁극적 목적이 되는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인수분해가 늦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불리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연습을 무지막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명심하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오게 될 그 유형 정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